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틀 만에 뵙고요. 자,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하나 좀 찍는데, 좀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고, 좀 지금 위치도 굉장히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굉장히 좀 신중해지기 때문에 지금 영상 하나하나를 제가 그냥 대충 못 찍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늦어진 부분에 있어갖고 조금 양해를 좀 구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중요한 일정이 하나가 있죠. CPI가 또 발표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 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발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월의 또 발언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번에는 과연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해줄 것인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줄 것인가, 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실 좀 베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CPI가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이제 둔화가 되고, 그리고 파월이 어느 정도 좀 립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 이 3월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약간 동결에 더 가깝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 어, 이 과거에 이제 트럼프 바이든 그 선거할 때도 이 폴리마켓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폴리마켓이 상당 부분 이걸 좀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마켓상으로 봐도 지금 페드 디시전 인 마치가 지금 노 체인지가 지금 93%입니다. 그리고 25bp 디크리스가 지금 6% 정도, 50bp가 1.3% 정도. 물론 이 데이터는 이번 그 CPI의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지난 이 1월 말부터 해서 좀 이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관세 이슈도 어느 정도 좀 기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치가 2.9% 정도 되는데, 좀 둔화되면 가장 이제 베스트겠죠? 둔화되면 가장 베스트인데, 만약에 한 2.9% 정도 나와주면 그냥 뭐 그냥 선방한 거고, 2.8% 정도 나와주게 되면 요것도 이제 잘 나온 거죠. 사실 3% 정도 나와주게 되면 시장은 약간 좀 다시 또 인플레이션 우려를 또 낳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최근 이 동향을 보면 예측치가 지금 3개월째 다 맞았어요. 3개월째 다 맞았는데 과연 4개월 차에는 맞을 것인가? 자, 그 좀 기로에 좀 서 있는데 어쨌든 예상치와 실제치가 최근 몇 달간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원래 이제 계절성을 봤을 때 1월 달에는 좀 통상적으로 CPI가 조금 높게 나오긴 해요. 어, 과거 과거 이 1월 달에도 이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거든요. 이 계절성이 좀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좀 높게 나오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약간 그 임금 보통 이제 우리가 연봉 협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또 이 1월부터 인상된 분이 이제 1월 달에 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연금 임금 그 연봉 그 인상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요런 부분들이 사실 계절성이 좀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실제 예측치보다 좀 높게 나오게 되면 어떤 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로 좀 갈 가능성이 있겠죠. 3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더 낮아지는 것이고, 하지만 예를 들어 부합하거나 약간 이제 낮게 나오게 되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올라가겠죠. 그럼 시장은 또 환호할 것이고,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CPI 데이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비트코인 오늘 이제 일봉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 최근 들어 갖고 이제 급락 이후에 아래 꼬리를 좀 달았거든요. 근데 요 물량이 이 급작스럽게 소화가 안 됐는지 혹은 뭐 조금 더 개미 털기가 필요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추가적인 하락을 주면서 꼬리 물량을 어느 정도 한번 소화를 해주고 다시 이제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일봉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하방이 강하지만 만약에 이 추세를 다시 이런 식으로 회복해 주고 지지받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탈 수가 있겠죠. 이번 CPI가 잘 나오게 되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부합하거나 잘 나오게 되면 그죠? 만약에 이제 CPI가 조금 이제 좀 잘 안 나오게 되면 상회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조금 한 번 더 밀었다가 갈 수는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이제 매수 타점으로 보기는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는 그런 좀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좀 요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붙으면서 방어를 좀 해주고는 있어요. 자, 어느 정도 그 구간이 한 95K 정도 선에서는 계속해서 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봉 한번 볼게요. 자, 지난주 주봉이 결국에는 5일선을 이탈한 채로 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기대를 했던 부분은 약간 요런 거였는데 요런 느낌이었는데 좀 이탈한 채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5일선 이탈 한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좀 지금 이제 음봉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양봉이 뜰 때가 되었어요. 그죠? 여기서도 음봉 두 개 뜨고 양봉 하나 떴고. 그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요번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고 그 다음 달 이렇게 양봉으로 세워주는 요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4시간 봉.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좀 저항 구간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최근 들어왔고 여기 200 EMA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또 떨어졌고 또 떨어졌고 지금 구간 뭐 요런 약간 커다란 추세로 봤을 때는 요 정도 추세지만 조금 더 봤을 때는 요 정도 그래서 이 중심 라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5일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해주다가 이렇게 한 번씩 툭툭툭툭 위로 치고 다시 한번 저항받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도 약간 뭐가 나왔습니까? 트랩이 나왔고 여기서 밑으로도 지금 트랩이 나왔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격대를 요 그 저기 뭐냐 범위 안에서 계속 놀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번 이 거래량을 동반한 이 돌파 시도가 한번 나와줘야 된다. 요것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혹은 아예 그냥 내려갈 거면 그냥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요 타점에서 또 매수를 하면 또 괜찮겠죠. 매수를 할 거면 이왕 이런 구간이나 요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사실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위치는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다. CPI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봤을 때 알트들은 좀 뭔가 좀 바닥권을 좀 잘 잡아간다라는 느낌은 분명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좀 얇은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면서 살 간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에 있어갖고 뭐 여러 이제 에릭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이더리움 쪽으로 이제 매집을 많이 하고 있는 최근에 블랙락도 엄청난 매집을 좀 했었거든요. 자, 지금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자,
결국에는 지금 돈들이 지금 비트코인 ETF로 많이 흘러 들어왔어요. 나간 거는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딱 육안으로 봐도 느껴지시나요? 지금 들어온 돈들이 훨씬 많다 이거예요. 그죠?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이번 이제 조정에서 조정을 좀 약간 기회로 보는 이 기관들의 물량들이 최근에 많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순유입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히나 최근 이 블랙록의 물량 인상적이죠.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ETF 물량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뭐 걱정할 일인가라는 뭐 생각이 물론 들긴 하는데, 뭐 마찬가지로 지금 알트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도 많이 빠져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 그 알트코인 시총 차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나서 여기서 변동성을 최대한 죽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서 약간 이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브레이크가 걸렸고, 이제 여기서는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이런 성격이 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라나도 같이 한번 볼까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내려가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50 EMA 구간에서 잘 시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상이 다들 좀 없고요. 오히려 좀 이번 그 조정을 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트럼프 일가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사야 되고, 특히나 이번 시즌에서 이제 가장 좀 우리가 봐야 되는 쪽이 이제 디파이 쪽이랑 RWA 쪽입니다. 오늘 뭐 앱토스 얘기도 좀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이 디파이 쪽으로 이 증권성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이 RW 디파이 쪽으로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라는 거죠. 기관들의. 자, 여기서 이제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크게 터질 핵심 코인을 지금부터 잡아보자는 거지요. 자, 계속해서 매집을 하시면 여러분도 올해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꼭 이 김프로의 히든 코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 히든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여기 번호 010-8132-7765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일가의 또 코인이기도 하고, 자, 우리가 뭐 그냥 사기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얘네들도 개미 털기의 형태로 계속해서 좀 이 물량을 좀 안 주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전략을 잘 가지고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털리지 않으려면 분할 매수 접근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프로의 히든 코인 요 내용에는 제가 전략까지도 다 제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히든 코인 꼭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또 비트코인 매입을 또 재개를 하겠다. 요런 좀 이 속보가 나왔습니다. 또 저희 코인 오마카세 가족방에 또 띄워 드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오마카세 가족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자, 아래 링크로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타고 신청하고 제가 승인하고 요런 형태로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실 분들은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계속해서 제가 뭐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지금 스트레티지가 현재 이제 47만 1107 BTC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2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갖고 추가 매수를 또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여기서 매입을 멈출 그 마이클 세일러가 아니죠. 자, 그래서 어쨌든 블루 라인이 사라지고 그린 다시 이어질 것이다. 뭐 요 말은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자, 이 사람들도 뭐 무조건 이 매입을 하지 않고 이 타이밍을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스트래티지로 이 사명을 좀 변경을 했죠. 변경을 해갖고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블랙락이 스트래티지 지분을 5% 정도 또 확보를 해주면서 지원 사격을 또 해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현물 ETF 말고도 또 비트코인을 또 간접적으로 또 투자를 한다. 의미 있는 거죠. 의미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블랙록의 이 큰손 블랙록의 자금의 흐름은 어쨌든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가 주고 있고, 결국에는 이 큰손은 결국엔 블랙록 아닙니까? 블랙록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 전교 2등, 3등도 아니야. 뭐 피델리티 이런 거 아니야. 블랙록이 전교 1등 우등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그 투자할 때 전교 1등 따라해야지. 뭐 전교 2, 3등 따라해봐. 전교 1등 뭐 근처에나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블랙록의 돈의 흐름이 꺾이지 않는 한은 우리의 어떤 그 코인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이를 그려주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교 1등입니다. 블랙록이. 참고하시고, 최근에 또 이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 형님의 어떤 또 지원 사격을 또 해주고 있고,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 비트코인보다 높은 수요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 플립패닝 가능성까지도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플립패닝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것. 지금 현재 이제 시총을 보면, 자, 비트코인이 총 이 자산 에셋 마켓캡에서 지금 7위, 지금 실버가 이제 8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한 20 몇 위? 35위 정도 되고 있는데, 아직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죠. 지금 뭐 이더리움 한 3 곱하기 37, 한 7배는 더 가야지 이제 비트코인을 능가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시기상조지만 뭐 ETF가 조금 유입된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 시가총액 넘어가는 시기는 아니고, 충분히 이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지만 이더리움 그렇지도 않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약간 기업 같은 느낌이에요. 기업 같은 성장성이 크게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로서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뭐 가능한 시나리오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별 알트코인 중에 이제 앱토스 관련한 내용이 또 하나가 나왔어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 8억 달러 돌파, 디파이 허브로 자리매김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앱토스 같은 경우는 그 레이어 1 이제 블록체인으로서 사실 이더리움과 같이 이제 독립된 메인넷을 운영하는 이 족보 있는 이 프로젝트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앱토스 같은 경우 단순히 코인이 아니고 이 플랫폼 인프라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 플랫폼 위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앱토스라는 이 프로젝트는 도시의 어떤 도로나 인프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 도로 위에 움직이는 이런 차량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말하지만 이 네이티브 USDT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앱토스는 디파이 및 웹 3.0 생태계의 강력한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내용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이 어쨌든 앱토스라는 도로 안에서 이 차량 스테이블 코인 차량들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다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 규모가 거의 이제 6억 달러, 6억 달러에 막 근접했다. 6억 달러에 근접한 시가총액을 기록을 했다. 요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TVL이 증가했다라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활성 사용자 수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앱토스도 나름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고 어쨌든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시장의 어떤 성장의 기반은 결국에는 디파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디파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이 앞으로 이 디파이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 앱토스에 대한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할 가능성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이 앱토스가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좀 주요 플레이어로서 부상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금융시장 시스템과 이런 암호화폐를 이런 시장을 좀 연결해주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플랫폼으로서의 이런 앱토스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라는 거죠. 앱토스도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고요, 사실. 이 차트 말고. 지금 사실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앱토스는 요런 좀 박스권이에요. 요런 박스권. 요런 박스권에 지금 이제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이거든, 지금. 아니, 이거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물론 차트상으로 아직 좀 하방이 조금은 더 열려 있지만 이 지금 구간에서는 떨어져 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앱토스는 굉장히 좀 차트적으로도 매력적이다. 지금 뭐 이런 구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알트 코인들도 이제 이제 매수각을 노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물리더라도 지금 구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매입에 좀 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사실 그죠? 뭐 에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눌림목 거의 다 왔네요. 다 왔고 앞으로 뭐 이런 흐름 보여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비트가 먼저 좀 살아나고 비트가 좀 추세 회복을 좀 해주고 추세 회복을 해주고 다시 좀 알트들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알트들이 좀 치고 가고 그죠? 좀 요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구간은 좀 애매한 구간인 거는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알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투자 관점으로 드린 거는 아니고 어쨌든 비트가 살아나야지 알트들도 살아나고 사실 위치상으로는 알트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비트도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유지를 해주는 그런 가정 하에서 알트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눈여겨 보되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생각보다 비트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마이클 세일러 저 기사 보니까 또 한번 여기를 좀 뚫어내지 않을까? 뚫어내고 다시 지지받게 되면 요게 베스트인데, 그죠? 자, 그래서 요 흐름을 요번 주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1차 지지 라인, 1차 지지 라인 요런 구간이 1차 지지 라인, 2차 지지 라인이 이런 구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밑으로는 그리고 저항 라인은 일단 어디냐면 99K 정도, 99에서 100K 정도. 여기가 지금 현재 저항 라인으로 보시고 밑으로는 대략적으로 이제 94K에서 91K 여기가 좀 지지 라인대로 보여집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분할로 잘 좀 전략을 짜서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족구 댓알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 자, 아까 히든 코인, 요거 지금 히든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잡아도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